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세종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충청권 인근 지역 부동산도 기지개를 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여론이 부상했을 당시에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자 대전과 충북, 충남 등 이 주변 지역들도 가격이 함께 들썩였는데요. 이 과연 세종시 집값 상승에 충청권 부동산도 반등할 수 있을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화요일의 남자 만나보는 날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5월의 중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제가 5월생이어가지고 5월의 날씨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5월이 되면 약간 초여름 날씨, 좀 날이 후텁지근하고 좀 더워서 선풍기를 좀 꺼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선선해서 좀 당황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늦봄처럼 기분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부동산 임장 가기도 정말 좋고 투자 물건 찾기에도 더없이 좋은 그런 날씨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물건들을 좀 둘러보시면서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히나 또 부동산 시류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 굉장히 좋고 임장하기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 힘 없으신 거 아니시죠? 오늘 또 힘차게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특강이 또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2가지 중에 경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경매를 직접적으로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엄선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을 설명드리자면 500억대 부동산 자산가시고요. 원래 흑수저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주제가 이렇게 보시면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경매 낙찰 비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70%, 80% 정도의 수준의 경매 낙찰을 받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강사님입니다. 저희가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5월 14일입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이게 저희가 원래 유료 강의입니다. 그런데 박스경제TV 시청자분들 한정으로 무료 1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시 5월 14일 수요일이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특강 이야기도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이죠. 오후 2시에 공덕역 인근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1부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현황,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Q&A 시간, 질의응답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점 다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관련 특강은 5월 14일이고요. 또 저희 부동산 관련 세미나는 5월 15일이니까요. 각각 일시 잘 체크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강문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보니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상반기를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벌써 5월이라는 시간이 됐고요. 이제 6월만 지나면 하반기에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장미대선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이후의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트렌드에 따라 그 투자처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새롭게 묶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 곳들이 어디냐면 용산구하고 그리고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는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가 될 텐데요. 이것 외에도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투기 방지 목적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왜 묶였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2월 달경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이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는데 이 해제한 여파가 굉장히 파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 다시금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서초, 원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묶이지 않았었습니다. 반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았었는데 이들도 묶어버렸고 그리고 강남 일대, 그리고 송파 일대,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까지 싸그리 다 묶어버리면서 그 외 지역들까지 뭐 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특수한 케이스니까요. 이 실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1주택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죠. 똘똘한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들이 들어감으로써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집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 특히나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의 현상 극심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심화가 아니라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지금 서울 안에서도 서울의 상급 지역과 그리고 중상급 지의 그 격차가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고 이 상급지하고 하급지를 비교해 보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하급지에서 10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여기 한 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글로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일본,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프랑스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지역은 결국엔 상급지를 의미합니다. 이 상급지와 외곽지역,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노도강, 금관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노원, 관악, 구로, 금천, 강북, 도봉 거기에 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곳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에서는 하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의 차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판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내로라 하는 상급 지역이거든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부천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죠. 5대 광역시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이외의 지역
이런 곳들은 지금 뭐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나 3억대에 받았던 그런 매매 물건들이 지금 거의 안 올랐습니다. 뭐 끽해봐야 뭐 50%, 70%이 정도 올랐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뭐 딱 이렇게 받은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번 분양받으면은 뭐 분양가에서 뭐 몇 억씩 올랐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에서 뭐 1억, 1억 5천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가중될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풍선을 눌렀을 때 이 풍선이 빵빵하거든요. 이 빵빵한 풍선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선의 힘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공기가. 대체적으로 이 풍선 효과를 설명할 때 어디를 설명하냐면 마용성 중에 마성, 마포와 성동, 그리고 동작, 뭐 양천, 강동 이런 쪽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제가 서울의 부동산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이 지금 핵심이자 기준입니다. 이게 풀어져야 지방 부동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뭔가 좀 투자할 맛이 나고 또 투자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방의 부동산을 고민해야 되는가,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뒷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요 지역의 인근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아직 규제로 묶이지 않은 곳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로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여기가 이제 용산입니다. 용산이고 여기가 강남이죠. 강남이고 여기가 서초라고 하고 여기가 송파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이제 과천일 겁니다. 이쪽이 과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례하고 이제 여기 넘어가는 성남 쪽이거든요. 아래가.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미친 듯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여기가 묶여버렸잖아요.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고 그리고 뭐 여의도라든가 아벼목성이라고 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급 지역들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까지도 묶여버리니까 서울의 땅은 한정적이에요. 그럼 한정적인 땅에서 그나마 급지가 괜찮은 곳들은 어디냐라고 살펴봤을 때 지금 뭐 성동 같은 경우에 성수 요즘 핫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빼봅시다. 빼면 남아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접근하려고 하시는 곳들이 뭐 동작이라든지 뭐 양천구, 뭐 목동 제외하고 다른 쪽이요. 그리고 뭐 이 마포 권역 그리고 이쪽에 뭐 광진이라든가 이런 곳들 많이 보시고 특히나 강동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과천이나 이렇게 성남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도 지역이 언제 오르고 그러고 나서 얘가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얘네가 올라가면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이런 애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양극화가 지금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서울 서초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요. 근데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놓은 금액들을 살펴보시면 이게 34평형,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평수입니다. 이 34평형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이거든요. 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혔는데 지금 40억짜리가 5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억은 이게 21년도 기준입니다. 흰색은 21년도 기준, 빨간색과 파란색은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31% 정도 올랐고요.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서울 동대문구라든가 강북구를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2021년도 그때 한참 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의 그 모습들, 그 매매가 아직도 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곳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체적인 단지들은 다 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평균 마이너스 14%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얘는 지금 뭐 대략 1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4%고 항상 부동산에서는 어떤 걸 따라가냐면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수익률 맞추기 이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지역별로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가 먼저 선두를 달려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1%를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음 타자가 얘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올라갈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략 21%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14% 깔고 31%를 깔면 45%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지금 그 상승률을 갑자기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그 에너지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새롭게 당선이 되는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뭐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제가 됐다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경우에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미분양 물량을 좀 살펴보자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요, 적정 수요가 대략 3만 채에서 5만 채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략 4만 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미분양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현 2025년 3월 이게 가장 마지막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대략 6만에서 7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6만에서 7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에 50%.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만 채 정도가 적절한데 지금 2만 채에서 3만 채가 더 과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 이렇게 한 바구니 쫙 이렇게 있는데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먹고 싶거든요. 근데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똑같은 비슷한 그런 과일들이 있다라 그러면 손이 갑니까? 뭐 과자가 됐건 뭐 아니면 음식이 됐건 뭐 김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뭐 딱히 뭐 김치를 먹고 싶지 않는데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얘네들은 비주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미분양 물량, 공급량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분양 물량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 그 지방. 걔네들이 지금 다 과공급된 상황에서 이 미분양 물량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해소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소가 돼요. 왜? 민간에게 뭐 분양을 하는 것들이 분양이 안 되면 이게 공공으로 넘어갑니다. 공공에서 매입 임대를 하든 아니면 그냥 임대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이 미분양 물량도 해소가 되는데 뒤에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예전의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미분양 물량을 봤는데 예전의 미분양 물량은 어땠냐면 제가 2020년도부터 21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20년도부터 21년도 그때 당시 시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나 줄어든다는 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만들고 행했을 때 얘네는 너무 공급이 많아지니까 좀 줄여야겠어. 이 시기가 맞물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파트를 준비하고 짓는 과정, 그리고 분양하는 과정까지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 시기부터 뭐 준공 시기까지 뭐 입주 시기까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보는데 통상적으로 7년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얘네가 한 13에서 14년 정도의 준비를 했었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떻습니까? 뭐 15년도, 16년도 이때 이제 공급량을 줄였단 말이에요. 너무 공급량이 많으니까 아파트 값 많이 떨어지겠다, 오르지 않겠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공급 그 착공, 인허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았고 실제로 뭐 신도시나 이런 계획들도 그냥 슬렁슬렁
예,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과거의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레고랜드 PF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뭐 금리가 뭐 3%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 사실 3%가 고금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금리를 맞이했을 때 그때의 파급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분양 물량이 이때처럼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예,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2028년도, 29년도, 30년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을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그래프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이 금리가 집값에 100%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금리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 뭐 고금리일 때는 집값이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주택 규제,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야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마침 이때 시기를 정말 잘 타고 났었죠. 이 시기에 집값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오르는 시기임에도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년 2월 기준으로 지금 2.75%거든요. 이거 올해 한 번이나 두 번까지 내리게 되면 최저 2.25%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2.25% 시기가 언제였냐면 딱 이 시기거든요. 22년 7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불장의 고점 시기였단 말이에요. 거의 끝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와 비슷한 시기까지 넘어온다? 그럼 또 이때도 기대해봐도 좋은 거겠죠.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금리대에서 집값이 올랐던 그런 과거의 답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첨가물로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들고 오는 이유가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예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뭐 서울대 교수님이 됐건 뭐 아니면 외국대 교수님이 됐건 다 들고 오는 게 이 입주 물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의 공급이 절벽입니다. 절벽. 그러니까 낭떠러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27년도에 10,000채 정도가 지금 계획돼 있다고는 하는데 서울에 지금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28년도, 29년도 3,080채, 999채. 그러니까 1,000채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적정 수요가 지금 46,000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6, 27, 28, 29년도 4개년 동안 지금 적정 수요가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고요. 27년도에는 그나마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는 거고 28년도, 29년도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나중 가서는 단순히 집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테지만 뭐 지금 뭐 20대부터 뭐 많게는 뭐 80대, 90대 분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시청하시는 팍스경제TV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던 분들 중에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사셨다 그러더라도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오른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대를 색깔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인데 나중에 혹여라도 TV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사진 찍어놓고 계속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양질의 자료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대가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두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노도관 금강구. 근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악은 지금 그래도 나름 이제 중하급지로 올라갔습니다. 하급지가 아니라 중하급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서초하고 강남 지금 이게 완전 시뻘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투탑입니다. 근데 곧 있으면 이제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송파라든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서초하고 강남하고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하는 것이 이제 성수입니다. 성수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도 좀 사실 아쉽긴 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이제 에어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구역인데 여기도 이제 따지고 보면 용산 부럽지 않은, 서초 강남 부럽지 않은, 송파 부럽지 않은 그런 곳이다. 그리고 또 양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양천구 목동이 아니라 그냥 목동으로 불리시길 바라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색깔에서 지금 변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이 색깔이었고 앞으로의 10년도 이 색깔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GTX가 들어설 곳은 어디일까 가장 빨리 GTX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프라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라는 건 결국엔 일자리 그리고 뭐 인구 이런 것들 유입을 시킬 만한 요소들이 있는 지역들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연두색까지 지금 글자가 지금 순위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도권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분당이라고 똑같이 써놨다가 판교 사시는 분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 판교가 분당보다 윈데 어떻게 판교를 안 써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판교에 거주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층계를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 라인이 조금 이제 한 반 계단 정도씩은 올라가야 돼요. 뭐 물론 지역별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가격이 경기도가 더 비싼 지역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과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 송파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곳도 되게 많아요. 예. 심지어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천에 지금 신고가 찍었다라는 단지 그 금액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그냥 진짜 용산 송파랑 맞먹어도 될 정도의 그런 가격입니다. 물론 평형대는 좀 높지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볼 곳이랑 서울에서 볼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딱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과연 경기도하고 비견될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 나중에는 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도에 투자할까 서울에 투자할까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같은 기준 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내 집에서 좀 가까우니까 나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경기도하고 비견될 곳이 어딘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나는 관악이랑 좀 비슷하네. 아니면 나는 광동이랑 좀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이롭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분류예요. 하나는 미리 투자하신 분들, 선점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딱 대선 끝나자마자 공약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대책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책들 딱 나오자마자 그냥 현금 따발 들고 그냥 부동산으로 뛰쳐가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인 건데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한다, 뭐 공공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단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부 체납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민간에 좀 이제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덜 들어가냐 더 들어가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다 됩니다. 지금 하는 현장들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거 막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안 되면 계속 거기에 사셔야 돼요. 그 낡은 그런 아파트 빌라에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사업 진행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찾거든요. 이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2억 먹을 수 있는 거, 4억 먹을 수 있는 거, 뭐 5천만 원밖에 못 먹는다거나 1억밖에 못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인근의 가격 변동,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주변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바로 근접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근접 지역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멸실이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겠냐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다 옮겨가는데, 이러한 파급이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되는 전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1억 전세 물건이 한 10개가 있는데 수요는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그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1억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뛰는 거죠. 전세값이 뛰게 되는 겁니다. 매매값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월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랐던 금액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항상 저는 이제 초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결국엔 뭐 노후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뭐 그 안에서의 주민들의 뭐 동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결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곳들은 나중에는 더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세권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되는 곳,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GTX 그리고 지하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경전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확충될 곳은 이미 계획이 다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위례 뭐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역을 어디에 하네 이런 것들도 결정이 다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예 확정적이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곳들은 비록 뭐 선반영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눈여겨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무주택자 무조건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 나중에 갱신기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갈 걱정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사 갈 걱정 아니면 여기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집주인은 그냥 여기서 뭐 올리지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집주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렇게 갱신을 하면서도 집 뭐 월세 전세 안 올리겠다 하신 분들은 굉장히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집 마련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주거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향후에 내가 돈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지금 팍스경제TV 지금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무주택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거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무주택자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자녀분들 지금 집 없다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청약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긴 뭘 합니까? 이거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부모님들은 미리 다 자녀들한테 뭐 증여가 됐건
아니면 뭐 미리 이제 어떻게 자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지 투자하거나 재건축지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갭으로 사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쁜 의미로 막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내 집 마련 못 해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내 집 마련을 끝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노후 걱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년만년 일하실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이거 왜 비규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 지역은 실거주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똘똘한 채로 갈아탈래 갈아타가지고 비규제 지역에다가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주택자분들은 이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넘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2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3주택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2주택자나 3주택자나 어쨌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똘똘한 한 채로 하나 묶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세미나에서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디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이곳도 가고 싶고 저곳도 가고 싶고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약간 어디에 들어갈까를 너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 지금 3주택의 기존 물건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통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님들 중에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3주택 이상인 분들 뭐 4주택, 5주택, 많게는 뭐 10주택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절대 이제는 더 이상 더 드리지 마십시오. 뭐 오피스텔이 됐건 뭐 지산이 됐건 다 가지고 계신 뭐 종합 선물 세트 마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다주택자 규제가 나오게 돼서 때려 맞게 되면은 그분들 감당 안 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능하시다 그러면 처분 슬슬 하나씩 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뒤에 똘똘한 한 채로 통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주택을 모으는 것은 피규어를 모으는 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기념품 같은 걸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 정말 좋은 거를 하나 이렇게 가지는 것이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뭐 내가 목표했던 거 하나 갖고 나중에 또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또 그보다 좀 이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거 또 하나 해가지고 한 2-3개 정도 나중에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 막 10채, 20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수익률이어도 결국엔 수익은 다릅니다. 수익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강남의 30%와 마포의 30%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마포든 은평이든 결국엔 이분이 마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뭐에 홀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마포에 안 들어가시고 은평이나 막 이런 막 좀 급이 떨어지는 데에 항상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엔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내가 대출을 끼고 들어간 마포가 은평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똑같이 2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한 40%에서 50% 오르는 사이에 얘는 뭐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형국. 앞으로 이제 제가 양극화 더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더 가거든요. 40-50%가 더 간다 그랬을 때 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면 나 그때 은평 가지 말고 마포 갈 걸 그랬네. 이거는 지역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이 강남의 재개발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아타운이나 뭐 일반 재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 금천 재개발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건 하급지 재개발인데 금천구에도 뭐 물론 뭐 5천만 원대, 뭐 7천만 원대 이런 것들의 물건지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다 구로나 금천이나 뭐 중랑이나 뭐 강북이나 이런 데들 다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 투자금으로요. 근데 결국에는 2배 뛰었을 때 이 2배 뛰는 것이 보통 시공사 선정 이후에
그 건축심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는 과정, 이때 보통 2배 뛰거든요. 근데 얘 2배 뛰는 거하고 지금 차이를 보세요. 물론 투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먹는 파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은 6억이고 2억이지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완성됐을 때 아파트가 딱 지어졌을 때 얘는 평당 1억 이상입니다. 그때 나중에 가면 한 5년에서 7년 지나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갈 거예요. 강남 쪽은. 근데 금천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갈 것 같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약간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꼭 주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값 상승점의 출발점은 역시나 이제 강남입니다. 물론 뭐 모든 지역이 평등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서 이제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집이라는 게 어찌됐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선 후 부동산 대책과 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인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준비되어 있는 특강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경매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 기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바로 다음 날 진행되는 세미나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제는 2가지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들 분까지 고민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곳 다 장소는 같지만 일시가 다르다는 부분 챙겨보시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바로 생각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저희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문자는요. 38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재개발에 관심이 많아 강남 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개포 4동 쪽의 전망이 괜찮아 보여서 이쪽에 투자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개포동 쪽 빌라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인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강남을 질문을 주셨거든요. 개포동 쪽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팀장님? 기본적으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개포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 안에서의 또 다른 신도시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의 후면에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여기가 평당 1억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다 1억대 진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개포 1, 2, 3동이거든요. 근데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죠. 이쪽. 여기가 어디냐면 양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양재동 모아타운 생각하시잖아요. 이 양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곳들은 현장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구역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재 같은 경우에도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건 명명백백한데 이 개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구역은 되고 특정 구역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더 크게 살펴보자면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1구역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2구역, 여기가 3구역, 여기가 4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 하려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된 상황인 건데 이거를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 구룡마을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랫땅 같은 경우에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12만 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아타운 충족 요건이 안 돼가지고 특정 구역만 블록만 따로 모아가지고 상가나 이런 것들 배제하고 큰 건물들을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 편이고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충족이 되는데 어찌됐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얘는 신속동합기획으로 가는데 얘가 지금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뭐 노후도를 충족을 하고 말고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노후도는 충족이 됐습니다. 노후도는 충족이 됐고 여기 안에 이쪽 앞단을 잘라버리고 이 뒷단을 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대략 2,000세대 정도 이상 나오는 곳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빌라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매매가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뭐 5억대, 4,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투자금이 2억에서 3억대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뭐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안 들어가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지금 7, 8억대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개포 1동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제가 평당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7평, 실평수 27평 기준으로 27억이에요. 그럼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 나면 대략 3.5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1까지는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빌라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전세가도 오르고요. 빌라 매매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매 차익, 매매가 차익을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향후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마진이 얼마만큼 보장이 되느냐. 안전마진이 대략 10억 이상 보장되는 곳입니다. 강남 재개발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남은 땅값이 비싸요. 강남만큼 비싼 땅값을 가진 곳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안에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물어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개포는요, 강남 내 또 다른 신도시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이미 진행된 곳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진행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그에 비해서 아주 빠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구역별로 설명을 주셨고요. 일단 1구역이 또 그나마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다시 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토대로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상담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 이제 특강 또 2가지 있잖아요. 팀장님, 저희 경매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알려드리는 세미나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아울러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게 세미나, 매주 세미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저희가 허투루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 특강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살짝 있습니다. 혼돈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경매는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날짜가 나가고 있네요. 세미나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주제는 2가지죠.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 필요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어떤 전략이 가장 나에게 맞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